자, 봅시다. 벡터의 내적. 자, 야, 내적 뭔지 기억나? 내적이 뭔지 기억나? 곱셈과 비슷한 건데 내적이 이거라 그랬지. 이쪽으로 하는 벡터하고 이쪽으로 하는 벡터, 얘를 A 벡터라고 부르고 내가 얘를 B 벡터라고 불렀을 때 기호로는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고, 그죠? 얘를 연산할 때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잡으면 얘가 이제 우리가 이게 내적의 정의였던 거야. 그지? A도 자기 방향으로 가려는 힘이 있고 B도 자기 방향으로 가려는 힘이 있었을 때 A하고 B를 합하면, 그래서 A쪽 방향이나 B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힘의 크기를 구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요 녀석이 B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의 힘인 거잖아. 그지? 이때 내가 요 A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를 A 벡터의 크기, 왜냐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크기가 벡터 B의 절대값이니까, 벡터 A의 절대값인 거니까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봤더니 요만큼의 크기에다가 요 A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이 B랑 같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사실 요만큼 있는 거잖아. 맞지? 그 힘을 곱하는 걸 우리가 내적이라고 불러. 오케이? 내적은 이 A도 B가 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의 크기만을 갖고 와서 벡터 B랑 곱한 거를 우리가 내적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벡터는 벡터 A 내적 벡터 B는 크기 코사인, 크기 코사인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내가 얘네를 갖고 연산을 좀 해보려고 해. 근데 요 녀석은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 녀석의 의미가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잡았을 때 코사인 세타인 거잖아. 그런데 얘하고 얘 자리를 바꿔서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해도 어차피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벡터의 내적도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거고, 다시 벡터의 내적은 분배법칙도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냥 사실 얘가 지금 이제 A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적하고 A 벡터하고 C 벡터를 내적할 건데, 그지? 그 두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분배법칙처럼 쓸 수 있다. 이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이래 갖고 연산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실수배도 성립한다. 근데 애당초에 벡터는 곱셈 이런 거 없잖아. 벡터는 곱셈이 없지, 그지? 덧셈 뺄셈만 있는 거니까 두 벡터의 곱셈을 가지고 뭔가 연산하는 건 없어. 그래서 일단 교환법칙 성립하고 분배법칙 성립하고 이런 녀석이 있었을 때 이렇게 결합법칙도 성립한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뭐라고? 벡터는 교환법칙, 분배법칙, 결합법칙 모두 성립한다. 얘를 선생님이 시간이 많으면 좀 증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진도가 많이 느린 관계로, 그죠? 그리고 얘가 증명하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여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봐봐. 평면 벡터의 내적의 성질. 내적의 성질은 이런 거지. 봐봐. 얘들아, 봐봐. A 벡터라는 녀석이 있어.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을 내적하고 싶은 거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내적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이 A 벡터야. 그런데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을 내적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두 벡터가 같은 직선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하고 이 하얀색 직선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빵이겠네, 빵? 맞지? 각도가 빵인 거잖아. 얘하고 얘는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얘네 둘이 이루는 각도가 빵일 거란 말이지. 그럼 내가 실제로 얘를 계산해 보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0이 될 거고, 요 녀석은 1인 거니까 결국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자기의 크기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A 벡터의 크기를 제곱한 녀석은 어떻게 써도 된다? A 벡터 내적 A 벡터라고 써도 된다. 얘네들은 어차피 같은 거니까. 맞니? 이해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요 녀석 보자고, 요 녀석. A 벡터 더하기 B 벡터에 두 벡터를 더한 다음에 크기를 제곱했어. 크기를 제곱.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내적 A 벡터에 더하기 B 벡터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지. 아니? 근데 내적은 분배 법칙, 결합 법칙, 교환 법칙 다 성립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내적, 이렇게 내적, 이렇게도 내적, 이렇게도 내적,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내가 얘를 한번 적으면 A 벡터의 내적 A 벡터 더하기 A 벡터의 내적 B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내적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내적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이 녀석을 이렇게 써도 된다며. 이렇게 써도 된다며. 자기 자신을 내적한 녀석은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된다며. 그리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얘는 A 내적 B라고 써도 되니까 더하기 2 곱하기 A 내적 B라고 쓰고, 얘도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한 거지.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요런 녀석이 나오면 이 녀석의 크기의 제곱, 이 녀석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이 A 벡터 곱하기 아니야, 내적 B 벡터라고 쓸 수 있다. 그러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어떤 두 벡터의 차를 절대값 씌워서 크기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나?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맞니? 쓸 수 있지. 왜? 얘가 A 마이너스 B 벡터 내적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될 거고, 이렇게 곱한 게 얘, 이렇게 내적을 해서 더한 게 얘, 이렇게 내적한 게 얘가 되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녀석이 나오면
요렇게 요런 녀석이 나오면 요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어. 자, 넘겨보죠. 나왔고. 자, 그럼 이번에 이런 녀석도 한번 봅시다. 봐봐. 얘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내적이고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쓸 수 있어. 분배 법칙이 가능하니까 요렇게 따로따로 내적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따라서 얘랑 얘를 내적하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랑 얘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랑 얘 내적한 거랑 얘랑 얘 내적한 건 방향만 반대니까 서로 사라지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 이거 그냥 문자끼리 하는 거랑 비슷하지? 비슷한데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곱셈하고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곱하기도 요걸로 쓰고 내적도 요걸로 쓰는데, 내적의 계산에는 곱하기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 동그라미를 다 뭘로 판단하셔야 돼? 네. 내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그냥 곱하기로 인식하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종종 존재한다고. 그걸 조심하셔야 돼. 알겠지? 자, 넘겨보자.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녀석이네요. KA 벡터 더하기 LB 벡터. 이 녀석의 제곱이래. 그러면 얘는 KA 벡터 더하기 LB 벡터 내적 KA 벡터 더하기 LB 벡터. 요거 내적하는 거니까 요렇게 곱하면 K제곱 A 내적 A가 되는 거니까 얘랑 얘를 한 걸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고, K제곱의 A 벡터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요렇게 한 녀석을 K 곱하기 L 곱하기 A 내적 B. 근데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요거 얘하고 얘는 곱하기고 얘는 내적이야. 근데 얘네가 곱하기니까 나중에 이 녀석을 애들이 그냥 곱하기로 쓱 보고 지나가는 실수를 자꾸 한단 말이지. 조심하셔야 되고,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똑같이 K, L,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이렇게 가게 되면 L의 제곱 곱하기 B 벡터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따라서 좀 정리해보면 실수는 그냥 제곱하고, 자기 자신을 곱한 녀석은 절대값 씌워서 제곱하고, 더하기 L의 제곱에 절대값 B 벡터의 제곱에 더하기 2K, L,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은 나중에 성분을 계산하게 되면 X성분, X성분끼리 곱하고 Y성분, Y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게 내적이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넘겨보자. 자, 그래서 나한테 뭐 물어봤어? 내적 물어봤지? 내적 물어봤잖아. 맞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녀석을 딱 보면 제곱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해. 우리 보통 우리 다항식에 연산할 때도 봐봐. A 플러스 B를 준 다음에 A 플러스 B 값을 준 다음에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하면 뭐 하지? 제곱해갖고 구해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항식의 연산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합이나 차를 준 다음에 저 내적을 구하라고 하면 우린 뭘 해봐야 돼? 양변의 제곱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제곱하면 이런 거잖아.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제곱은 9가 되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B 벡터로 쓸 수 있다 그랬다고. 그리고 이 녀석을 연산하면 A 벡터의 제곱 더하기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이 A 벡터 내적 B 벡터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어. 그리고 얘가 지금 우리가 구라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녀석도 양변을 제곱해보자고. 이 녀석도 양변을 제곱해보면 빨간색으로 쓸게. A 벡터의 제곱 더하기 B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2 A 벡터 내적 B 벡터다. 그리고 걔가 25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얘네들 연립해. 하면 빼버리면 되겠네? 빼버리면 너하고 너는 사라질 거고 너하고 사라질 거고 얘에서 얘를 빼니까 4 곱하기 A 벡터의 내적 B 벡터가 될 거고 걔가 마이너스 16.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이 녀석은 얼마? 4. 이렇게 문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됐니?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얘하고 얘를 보면 제곱하고 싶은 생각만 들면 돼. 연산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얘네들을 봤을 때 너 제곱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된다고. 그러니까 벡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제곱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죠? 자. 아까 우리 코사인 법칙 배웠잖아? 그치? 코사인 법칙 배웠는데, 이 평면 벡터의 내적이라는 녀석을, 도형으로 가지고 오면, 코사인 법칙과 매우 유사해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기 있는 거 쓰자. 얘가 AB 벡터야. 얘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인데 그럼 얘가 AB 벡터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내가 얘를 갖고 그냥 있는 그대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게. 괜찮아?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쓰면 사실 이 녀석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제곱은 A 벡터의 제곱 더하기 B 벡터의 제곱. 근데 정확하게는 얘네가 지금 뭐지? 벡터인데 코사인 법칙은 길이로 하는 거니까 여기다 뭘 씌워줘야 되는 거야?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줘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이제 절대값을 씌우겠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A 벡터 곱하기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맞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제 다 길이로 표현하게 되면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를 하면 얘를 제곱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잖아. 이게 코사인 법칙이잖아. 맞지?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내가 얘를 쓸 때 제곱해보면 그럼 얘가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B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이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될 거고, 그 녀석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A 벡터 내적 B 벡터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요거 그대로 쓴 거야? 그러면 얘가 없어질 거고 얘가 없어지겠네. 요 녀석을 내가 여기로 보내. 그지? 그리고 이 약분해. 그럼 결국 A 벡터 내적 B 벡터라는 녀석이 결국 마이너스 A 벡터 곱하기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결국 내적은 얘가 원래 얘가 내적의 정의 아니야? 크기 코사인? 근데 이 코사인이 음수여서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얘 코사인 법칙을 갖고 내적을 갖고 코사인 법칙을 하게 되면 결국 모양 자체가 이 녀석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걸 정리해 보면 실제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내적이라는 걸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증명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자, 근데 굳이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지?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고 모양이 코사인 법칙과 매우 유사하다 정도만 알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래서 크기 코사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정도죠. 자, 자, 봅시다. 왜 칩이 잘 안 돼, 이거 왜? 왜 잘 안 돼? 자. 자. 보세요. AB 벡터, AC 벡터.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요 벡터랑 요 벡터를 뭐 하겠대? 내적하겠대. 그러면 요 벡터의 크기가 C일 거고, 요 벡터의 크기가 B인 거지. 맞니? 그러면 A 벡터 내적 B 벡터를 하겠다는 건 C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A를 하겠다는 얘기지. 얘랑 얘를 내적하겠다는 건 크기 코사인인 거니까 요렇게 쓰겠다는 이야기지. 맞지? 그런데 실제로 내가 얘를 갖고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A의 제곱은 아니다.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쓰지 말자. 내가 요 코사인 A라는 녀석을 코사인 법칙을 표현해보면 얘가 이 BC분의 맞지? 이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코사인 A는 이 BC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다 내가 누굴 곱하니까 BC를 곱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를 이렇게 탁 날려버리면 우리는 A 벡터 내적 B 벡터라는 녀석을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됐어? 그러면 얘네를 외우란 얘기일까? 얘네를 외우란 얘기일까? 외우란 얘기 아니겠지? 그냥 A 벡터 내적 B 벡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 녀석도 실제로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이렇게 세 변의 길이 관계로 표현해낼 수 있으니까 걔네들을 갖고 연산을 해보면 되는 거지. 얘를 외울 필요는 없지. 근데 굳이 나 외우겠다고 하면 얘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 얘가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빠지는 녀석들, 빼야 되는 녀석만 알면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는 거니까. C가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근데 얘를 외우지는 말자. 이거 어떻게 외우고 있어? 우리가 수많은 걸 다 외워야 되는데 얘네들은 외우지 말고 그냥 내적을 이용해서 연산을 합시다. 알겠죠? 자, 봐봐. 그러니까 AB 벡터랑 AC 벡터를 내적하고 싶대.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자 그냥. AB 벡터랑 AC 벡터랑 이 두 벡터를 내적하고 싶대. 그럼 내가 얘를 그냥 세타로 잡으면 되고, 그러면 A 벡터 내적 B 벡터를 하게 되면 크기 코사인이니까 7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A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니? 그리고 결과 우리가 요 녀석만 안다면, 얘만 안다면 요 녀석은 구해낼 수 있는 거니까 얘를 2BC분의 그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쓰고, 2BC니까 2분의 7 곱하기 8 7의 제곱 49 더하기 8의 제곱 64 마이너스 169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사라져서 없어질 거고, 2분의 113 마이너스 169가 되는데 이 녀석이 2분의 빼면 얼마니? 53? 56? 마이너스 56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따라서 얼마다? 마이너스 2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맞니? 그래서 크기 코사인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구해도 되지. 이렇게 되니까 요만큼의 길이에다가 요만큼의 길이를 곱하는 게 내적이잖아. 맞잖아. 요 녀석이 얘가 가는 방향으로 표현하자면 얘는 얘랑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니까 얘가 이 직선이 가는 움직임으로 가려면 요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고, 결국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8 얘가 세타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맞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코사인이니까 길이 표현에 의하면 요만큼의 길이를 8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지. 맞니? 거기에다 곱하기 7을 해달라는 거고, 결국 요 녀석이 8 곱하기 7에다가 각변환 알잖아. 우리 배웠잖아. 각변환 곱하기 2니까 코사인 세타로 그냥 나와. 그런데 얘가 지금 2, 4분면의 각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필요하겠지. 맞니? 그리고 나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곱해주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 됐니? 자, 못 구할 건 없는데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근데 그 공식을 외워서 풀지는 말자는 얘기야. 공식을 푸는 건 너무, 그지? 내가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외워야 되겠지만 외우지 말자고 한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지. 자, 넘겨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운이 좋았다, 시원아. 오늘 탁 광희고등학교 지민이 이거 지금 못 알아듣는 거잖아. 코사인 없이 안 배웠잖아. 너도 못 알아듣는 거잖아. 안 배웠잖아. 태원이도 태원이 그때 시험 늦게 끝나지 않았냐? 사인 코사인 법칙 안 배운 사람 손 들어봐. 너는 왜 안 배워? 아까 했는데. 죽을래? 이거 지금 이거 설명해봐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다음 시간에 한번 해야 되겠네. 사인 코사인 법칙. 오늘 시온이 내반은 진도가 다 끝나서 오늘 사인 코사인 법칙을 한번 다시 했거든. 광희고 애들이 시험을 그때 수업을 못 들어갖고 너희 시험 늦게 끝나고 그때 못 들었잖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럼 코사인 법칙을 안 쓰면 되잖아. 코사인 법칙을 안 쓰고 할게. 알겠지? 그럼 되지. 가보자. 당황했어, 지금. 지민이를 딱 보는데 지민이가 광희고라는 생각을 딱 한 순간, 아, 여기 안 들은 애가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봐봐. 평면 벡터의 내적의 계산. A 벡터 더하기 AB 벡터. 누구야? 요거. EF 벡터. 요거. 요 두 벡터의 뭘 구해달라는 거니? 내적을 구해달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크기 코사인인데 코사인이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 놓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를 빨리 이쪽으로 옮겨. 이렇게 옮겨. 그럼 여기가 몇 도일까? 그렇지, 120도겠지. 왜냐면 여기가 지금 120도고 이렇게 자르면 얘가 60도? 여기도 60도. 맞지? 얘가 120이야. 그러니까 결국 한 변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으니까? 2라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벡터도 2일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은 크기 코사인 2 곱하기 코사인 120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없어지고 결국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다시 AD 벡터, AE 벡터 AD 벡터 요 녀석이랑 AE 벡터 요 녀석이랑 크기 코사인이니까 일단 얘 길이 구해야 되는데 얘 길이 4일 거고 요만큼의 길이는 구할 수 있죠. 얘가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몇 도? 60도. 여기 몇 도? 30도. 여기 길이가 2. 그럼 여기 길이가 1. 여기 길이가 루트 3. 그지? 그럼 여기 길이도 루트 3.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2 루트 3. 됐네, 그러면. 요 녀석은 크기, 코사인 몇 도? 30도. 왜? 요만큼이 60도인데 30도 뺐으니까 얘도 30도 될 거고 얘가 2분의 1인 건 2분의 루트 3이니까 4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12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됐니? 오케이? 정리이 됐어? 자, BE 벡터가 얘래요, 얘고 FC 벡터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일단 크기 코사인을 구해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얼마? 4. 이만큼이 4. 그러니까 일단 4 곱하기 코사인이고 이 녀석을 내가 어디로 보내볼 거니? 이렇게 보내볼 거잖아. 그러면 시점이 통일되는 거니까. 그럼 요만큼의 길이를 물어봐야 되는데 각도를 물어봐야 되는데 몇 도? 120도. 오케이.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 계산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 됐니? 오케이. 자,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응?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봐봐.
다 풀어봤니? 넘어가도 돼? 시원한 3 나왔어? 안 나와? 야, 봐봐. 봅시다. 봐봐. AB가 어떻게 된다고? AB가 지름이래. 그럼 요게 삼각형 만들면 직각삼각형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지금 얼마야? 10? 그럼 BP가 8? 그럼 얘는 6. 특수각이잖아. 아, 코사인 법칙 써야 되는군요. 아, 우리 코사인 몰라도 돼. 야, 코사인 법칙 몰라도 우리 구할 수 있다고. 어차피 얘가 직각삼각형이잖아. 코사인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지 뭐. 그지? 그러면 얘가 지금 6인인 거니까 얘를 하면 크기 코사인이니까 6 곱하기 10 곱하기 얘가 지금 여기 각도인 거잖아. 맞니? 맞아? 여기 길이가 얼마? 8. 여기 길이가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가 알 수 있어. 그러면 5분의 3인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되지 뭐. 그지? 직각삼각형인데 뭐. 그럼 여기다 내가 얼마를 곱할 거야? 계산하니까 얼마다? 36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지? 자, 넘길게. 자, 요거 풀어봐야 되니? 풀어봐야 해. 오케이. 자, 다음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얼마? 15. 얘가 15. 그리고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I. 원 I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 BD의 길이가 얼마? 8. 그리고 얘가 지금 반지름이 얼마인지는 안 알려줬지. 맞니? 이때 BA. 뭔 소리래? BI. 요 두 벡터에 뭘 물어봤니? 내적을 물어본 거잖아. 봅시다. 난 일단 요 녀석의 길이랑 요 녀석의 길이가 같다는 건 알아. 원바퀴 앉으면서 그건 접선이거든. 그러면 얘가 8인 거 알아? 그럼 얘가 90도인 것도 알아. 그러면 여기가 세타라고 잡았을 때, 그리고 요 녀석의 길이는 내가 A라고 잡았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A 절대값 코사인 세타라는 것도 알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요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얘를 갖고 얘를 길이 구하려면 A 코사인 세타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의 길이가 결국 요 녀석을 설명해 줘야 되겠다 너에게.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다 이렇게. 그치?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내적한 거랑 이 벡터랑 얘를 내적한 거랑 요 벡터랑 얘를 내적한 거랑 다 똑같아. 뭐로 똑같아? 이 녀석의 제곱으로 똑같아. 왜냐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이제 A 벡터라 부르고 얘를 내가 B 벡터라 부르면 A 벡터 내적 B 벡터를 한다는 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 근데 얘하고 얘가 직각삼각형일 때 요거 곱하기 코사인 요거가 이만큼의 길이고 이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만큼이 이거의 길이고
이만큼 곱하기 코사인 요만큼도 어차피 요거의 길이야. 지금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야? 이거 설명했었나 내가 너희한테? 직각삼각형이 있었을 때 얘를 A라 부르고 얘를 세타라 부르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코사인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사인이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를 네모라고 부르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A분의 네모일 거야. 네모는 그래서 A 코사인 세타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요 녀석의 길이는 A 이렇게 넘어가는 게 코사인이니까 얘를 A 코사인 세타라고 부를 수 있어. 내가 요 녀석의 길이를 세모라고 부르면 사인 세타는 A분의 세모잖아? 빗변분의 높이니까. 그러면 세모는 A 사인 세타라는 걸 구할 수 있어. 즉 여기 길이를 구하려면 요 녀석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사인이니까 얘는 A 사인 세타, 얘는 A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 아주 시원인 적절한 시기에 배웠어. 오늘 수업 시간에. 봐봐. 그럼 얘가 이번엔 여기가 A야. 여기가 A. 여기가 A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사인이니까 얘는 사인을 거꾸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A의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 역수 거꾸로 넘어가니까 역수.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 게 탄젠트고 이렇게 가는 건 탄젠트 거꾸로니까 여기 길이는 A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게 삼각함수를 이용한 길이 표현이라고 불러. 그러면 얘를 내가 A라고 부르면 이렇게 넘어가는 건 코사인의 거꾸로지. 얘를 세타로 잡았을 때. 그럼 여기 요 녀석의 길이를 A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 탄젠트잖아. 그럼 요 녀석의 길이는 A 탄젠트 세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됐니?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봐도 요만큼의 길이를 A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요만큼으로 봐도 얘랑 얘를 내적하면 요거랑 요걸 내적하면 요거 곱하기 코사인 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냥 맞아?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코사인 하면 요거가 되는데 거기다 다시 b를 곱할 거니까 그냥 다 요 녀석의 제곱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저 녀석의 제곱으로. 맞지?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내적하겠다는 건 이 녀석 곱하기 이 녀석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그 코사인 세타를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얘가 A 내적 B를 하게 되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얘를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얘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고 얘가 이 녀석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니까 요 직각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요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근데 얘 길이가 8이고 얘 길이가 8인 거 알잖아 우리. 그러니까 8 곱하기 15 해서 120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말씀. 됐니? 왜? 왜 어려운 내용은 없잖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 삼각함수의 길이 표현을 이용해서 그냥 계산하는 거잖아. 그지? 자.
뭐가 됐든 덕분에 두 가지를 배웠다. 그지? 삼각함수의 길이 표현과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요거 위에 어떤 점을 잡아서 요렇게 내적을 하더라도 요거랑 이거 위에 어떤 한 점을 잡아서 내적을 하면 누구의? 요 녀석의 제곱이다 라는 걸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공부할 수 있었어. 자, 자, 넘겨보자. 자,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야, 이게 그거잖아. 이거 너 이제 이거 풀 수 있어. 아주 적절한 시기에 문제가 또, 봐봐. 봐봐. 아닌가? 너 이 해설지에 지금 보면 좀 전에 선생님이 그 풀어줬던 문제, 그걸 해답을 봐야 알 수 있겠구나. 요 문제 그걸로 풀 수 있는 건데 그 앞쪽에 개념에 나왔네. 걔를 따르게 풀란 얘기인가? 봐봐. 얘가 A가 0,5래. 얘가 0,5래, 이렇게. 그리고 얘는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이야. 맞지? 자, 근데 X축에 있는 어떤 점인데, 그럼 내가 여기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A5 벡터 얘랑 얘를 뭐 하겠대? 내적하겠대. 그럼 빨리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이렇게 보면 얘를 세타라고 잡으면, 그리고 얘를 내가 A 벡터, 얘를 B 벡터라고 잡으면 이만큼의 크기를 이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만큼의 크기를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얘를 돌려줄까? 얘가 지금 A인 거야. 얘가 B인 거고, 그래서 얘가 B인 거고, 얘가 원점 5인 상태야, 이렇게. 그래서 요 녀석이 지금 B 벡터인 거고, 얘가 A 벡터인 거야, 이렇게. 이런 상태인 거거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세타인 거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요 녀석에서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내적하겠다는 이야기는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되는 거고, 그럼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요 B 벡터의 크기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일 거고, 이 녀석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요 녀석의 길이가 된다고 조금 전에 배웠잖아, 우리. 그러니까 요만큼이 누구랑 똑같아? A 벡터의 크기랑 같은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 결국 얘는 요거랑 요걸 내적하면 결국 누구를 제곱하는 거야?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니까 결국 이 녀석의 길이를 제곱하는 거랑 같아. 근데 그 점을 내가 어디다 잡아도, 여기다 잡아도, 그 점을 여기다 잡아도 세타가 얘가 되는 것뿐, 이거랑 얘를 내적하면 항상 이 녀석을 뭐 하는 거랑 같다? 제곱하는 거랑 같다. 따라서 얘도 5의 제곱이고, 얘도 5의 제곱이고, 얘도 5의 제곱이고, 너도 5의 제곱인 거야. 됐니? 왜냐면 그냥 이 점 B만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옮겨가 다니는 것밖에 없잖아. 그럼 결국 어떤 점에 있어도 이 삼각형을 봐도 요거 곱하기 코사인 요거 하면 요 녀석의 길이가 될 테니 결국 요 녀석의 제곱이야, 다. 맞아?
그럼 얘는 결국 25가 몇 개 있는 거야? 20개 있는 거야. 답이 500이야. 오케이? 지금 이해 갔어? 소희가 이해 갔어? 민경아 이해 갔니? 아니야? 아니야? 좀 더 설명이 필요해? 정민 이해 갔어? 자. 이게 문제를 풀다 보니 그런 것 같아. 이게 사람이 이 문제를 만들다가, 이 문제를 만들다가 조금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 그지? 그 문제 지금 이 개념을 썼어, 안 썼어? 썼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를 딱 출제해놓고, 요거 가르쳐야 되겠네? 다음 유형에 이런 거 집어넣고, 이런 거 아니야? 그치? 자. 이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여기 딱 나오네요. 자. 풀어봐봐, 이거 확인 유제. 준수 알아들었냐? 응. 민지 알아들었어? 너 책 어디 갔어? 해설지를 들고 왔어. 삼각함수에서 너 삼각함수 하나도 안 배웠니? 그 쌤이랑 한거 빼고. 봐봐,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얘를 세타로 불러. 그러면 얘를 빗변이라 부르지. 얘를 높이, 얘를 빗변이라 부르잖아. 그러면 얘가 주어졌을 때 요 녀석의 길이를 우리가 얘가 A라고 하면 얘를 A 사인 세타, 이만큼의 길이를 A 코사인 세타라고 부를 수 있거든. 그럼 이제 내가 얘를 B 벡터라 부르고 얘를 내가 A 벡터라 부르면 사실 B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근데 얘랑 얘를 내적하겠다는 얘기가 A 벡터 내적 B 벡터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 근데 우리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이 녀석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 이 녀석을 이렇게 합쳐갖고 B 벡터의 크기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여기 B 벡터 하나 있고 B 벡터 하나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있었을 때는 얘랑 얘를 내적하는 게 이거 제곱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을 때 그 한 점이 여기 있으면 어때 뭐.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지. 왜? 요만큼의 길이는 이거 곱하기 코사인 요만큼이 될 테니까 그 어떤 점에 있어도 결국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내적하면 그냥 이거의 제곱이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있었을 때 이 점을 잡고 요 위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도 요 벡터랑 요 벡터를 내적하면 그냥 요거의 제곱이다. 그래서 저렇게 하나 더 개념 설명하고 인쇄해 줄게. 자, 다들 풀어봤지? 자, 넘겨봅시다. 자, 그림과 같은 삼각형 AOB에서 OA의 길이가 2, OB의 길이가 5. 잘 안 보이겠다. 얘가 OA, 얘가 OB.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OA 벡터 곱하기 OB 벡터가 내적을 하면 5래. 그러니까 얘랑 얘를 내적하면 5래. A 벡터 내적 B 벡터를 하면 5인데 얘를 있는 그대로 연산하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얘가 2고 얘가 5니까 얘가 5가 되려면 너는 2분의 1일 거고 따라서 너는 3분의 파이 60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너가 몇 도? 60도.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면적 구할 수 있잖아.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되는 건데 얘네가 변의 길이여야 되니까 내적의 입장에서 보면 벡터 입장에서 보면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니? 이만큼의 길이가 그리고 이만큼의 길이가 온데 요 2가 사실은 A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고 요 5가 B 벡터의 크기가 됐던 거지. 그냥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얘는 그냥 2분의 1에 2에 5에 사인 60 이렇게 하면 그만이긴 한데 그지? 자, 그래도 공부하는 거니까 의미는 알아두시고 2분의 5루트 3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네? 맞지? 자, 봅시다. 밑에 있는 거 하나 풀어보시죠. 이거 풀어봐봐. 애들 갔어, 연아? 네. 그러면 나 이거 정리 좀 해줘. 아이들 이름별로 좀 정리 좀 해줄래? 네. 애들이 다 섞여 있어갖고. 그것도 그렇고. 여기 수학 애들 시험 봤던 거 있지? 네. 이 시험 봤던 것도 애들 종류별로 좀, 애들 이름별로 정리 좀 해줘. 선생님 오늘 애들 그거 발송해. 학부모님께. 예람쌤 다 만들었어요? 애들 보내는 거? 아니, 이제 그 뭐지? 애들 개인 코멘트도 적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적어서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개인 코멘트는, 여기까지. 여기 있는 것도 좀 애들 이름별로 좀 정리 좀 해줘. 학년별로 해갖고. 개인 코멘트 적으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개인 코멘트는 안 하고, 안 하고. 정리만 하면 돼. 그래갖고 그냥 전체적으로 애들 뭐 배우는지 하고, 어디까지 진행된지 하고, 그냥 성적만. 단원평가는 그냥 통과 불통만 적고, 학교 기출시험 봤던 거는 이렇게 다 제대로 성적 적고, 과제 상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학부모님들한테 그냥 카톡으로 딱 보내면, 네,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나에 딱 볼 수 있어. 엑셀에서 카톡에 보내면. 그래서 어머니께 카톡으로 보내면. 그럼 이게 이미지로 되니까. 네. 어머니들이 이미지로 꽉 채웠거든,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걸 안 눌러도 내용이 보여. 그리고 이게 일단 내용이 많으면 잘 안 읽어보시니까. 네. 그냥 상태로만. 양식 필요하면 이거 가져가시고. 양식 저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진로는 썼는데. 어디 갔지? 그래서 딱 하면 한 페이지 거기에 딱 맞췄으면 딱 맞을 거야. 너무 써. 이게 좋은 거지. 커피는 진한 게 좋은 거야. 진한 게 맛있는 거. 물을 좀 안 탔어. 보통 거의 다 물 타서 드시. 얼음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얼음 엄청 많이 넣어. 아니, 형 물을 거기다 좀 타, 찬물을. 좀 넣고. 기아. 기아. 이름을 있다. 이름 안 쓰고 빼낼 거야 그냥? 연아 나 이거 네. 벡터의 내적 있지? 내죠. 평면벡터의 내적부터 해갖고 뒤쪽에 한 20장 정도만 인쇄 좀 부탁해. 맞다, 이거 최후 통첩 경고장 못 받은 사람. 자, 경고야. 지금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옐로 카드 말고 숙제 해갖고 오라는 얘기야. 여기
집이 일직동이거나 일직동보다 더 먼 사람 손 들어봐봐. 그지? 일직동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미리 과제 검사를 받고 가시던지 다 했으면, 아니면 월요일날 여기 다 등원해서 검사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등원해서 검사 받으시고 그냥 바로 가시면 되고, 원래 월요일날 수업인 사람들은 그냥 수업 때 와서 검사 받으시면 되고, 오케이? 월요일날 원래 수업인 사람은 그냥 수업에 와서 검사를 받고, 수업이 아닌 사람들은 4시쯤에 4시에서 5시 사이에 학원에 와서 과제 검사를 받아. 그리고 집에 가시면 돼. 근데 내가 집이 일직동이나 더 멀어. 그러면 왔다가 그냥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와서 뭐 공부를 더 하고 가시던지 오셨다가. 아니면 너무 멀다 싶으면 나한테 그 카메라 켜서 너희 과제했던 거 이렇게 있지?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촬영해갖고 나한테 영상으로 보내. 가까이 사는 사람 오시고, 아까 여기 손든 사람만 가는 거야. 민재, 지민이. 넌 아니잖아, 진짜. 그래서, 오케이? 더 빨리 와도 돼요? 더 빨리? 더 빨리 선생님이 그때 어디를 갔다 와야 돼서 빨리 와도 내실 것 같은데? 다른 거 있어. 그래서 원래는 애들 학원에 오는 시간대에 부르려고 그랬는데, 영어 학원이나 이렇게, 우리 학원에 안 오는 날이니까 영어 학원을 갈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4시쯤에 불렀으니까. 아니면, 교재를 우리가 다 했으면 그 교재가 지금 당장 필요 없잖아. 두고 가도 돼. 그리고 과제가 다 안 돼 있으면 그 다음날 오면 되지 뭐. 그렇잖아? 자, 봐봐. 자, 봅시다.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야. 마무리를 잘 해야, 그래야 또 새로운 시작도 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학교 기출시험 3개를 봤잖아.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성적이 나온 학생들도 있을 거고, 성적이 시원이처럼 들쭉날쭉한 학생도 있을 거고, 저기 앉아있는 현두라는 학생처럼 졸다가 시험을 하나를 제대로 못 봐서 엉망인 학생도 있을 거고, 그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다 잘 본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린 아이들도 상당수 있고, 3개를 다 해갖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성적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진 학생도 있고, 들쭉날쭉한 학생들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성적을 이렇게 해보고, 내가 최근에 이 지역 시험이 더 어려워졌으니까, 내가 그때 봤던 2019년도 시험지보다 더 어려워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학교 시험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다 맞거나 하나 정도까지만 허락이 되는 거잖아, 틀리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1등을 맞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 스스로 지금 현재 성적을 갖고.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 굉장히 시간에 쪼들릴 거야. 우리 학원에서 과학을 듣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을 3개 듣고 있을 거고, 원장님이 얼마나 너희를 쪼겠어. 과제 제출하라고.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됐는데 이제 3번씩 다니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3일은 이제 원장님한테 또 시달릴 거 아니니?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학기 중에 실제로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과학이 9단이라는 것만 기억해. 과학 9단이야. 한 과목당 우리 학원에 한 번밖에 안 오겠지만 과학의 단위수가 9단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3개 해서. 그러니까 수학을 한다고 과학을 등한시하거나, 과학을 한다고 수학을 등한시하거나 이럴 수 없는 단계야. 그러니까 학기 중에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부족할 거고, 거기에 뭐 수행평가부터 했고 얼마나 많겠어. 원래 과학 수행평가 하나였는데 이제는 과학 수행평가만 3개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미리 안 해두면 안 돼. 시험 기간 돼서 좀 공부하지 뭐 택도 없는 이야기야. 이제 시험 기간 되면 너희가 공부해야 되는 과목 수도 늘었고, 중요한 과목도 더 많이 늘었고, 과학은 알겠지만 1등급이 몇 명 안 되잖아. 그럼 거기서 내가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1학년 때 과학 1등급 받는 거랑 2학년 때 과학 1등급 받는 건 전혀 천지 차이야.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은 물리 한 학교에 많아봐야 60명, 70명이야. 적게 있으면 50명. 그럼 1등급 2명 막 이래. 그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공부를 학기 중에 엄청 열심히 하셔야 돼. 그리고 그렇게 1년만 열심히 살잖아? 그래서 너희가 2학년이 잘 마무리가 되잖아? 3학년 때는 이미 포기할 아이들은 많이 포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 너희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많이 줄어 있어, 현재 시점보다. 그래서 수능으로 빠질 아이들은 빠진다고 생각하고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1년 동안만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해. 그럼 나머지 1년은 평탄해. 알겠지, 정민아? 넌 열심히 해야지, 너. 공상 안 되며. 봐봐. 자, 봅시다. 자, 다음. 평면 벡터 내적. 다음 그림은 중심이 O,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한 점 A 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나타낸 건데 얘를 A 벡터. 그럼 A 벡터의 크기는 반지름이니까 1이겠네? 그죠? 얘를 P 벡터. P 벡터의 크기도 반지름이니까 1일 거고 A 벡터 내적 P 벡터가 얼마래? 0이래.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다. 그치? 두 벡터를 내적했을 때 0이라는 건 무슨 의미야?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이야기야. 왜? 얘네 크기는 0일 수 없으니까. 맞지? 결국 0이려면 누가 0이어야 돼? 코사인 세타가 0이어야 돼. 그럼 코사인 세타가 0이려면 세타가 얼마여야 돼? 90도여야 해. 270도일 수는 없잖니, 삼각형인데. 맞아? 그래서 두 벡터를 내적했을 때 0이라는 의미는 두 벡터가 수직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고, 그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수직으로 지나가려면 P 벡터가 몇 개 있는 거니? 2개 있는 거지, 이렇게 2개. 얘는 원이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몇 개 있어? 2개 있어. 자, A 벡터 내적 P 벡터를 했더니 그게 2분의 1부터 1이래. 그러면 A 벡터 내적 P 벡터라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P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얘네가 반지름이니까 1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1이야. 결국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 됐니? 그럼 코사인 세타가 이거부터 이거 사이이려면 여기가 몇 도? 60도. 60도를 넘어가는 순간 2분의 1보다 작아지고 더 지나가면 음수가 됐다가 계속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돼서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60도가 됐을 때도 얘랑 똑같은 값을 갖겠지. 결국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요 사이에 P가 있을 때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부터 1 사이에 존재하게 되죠. 맞니? 얘가 헷갈리면 해놓고 이렇게 한번 그어봐, 이렇게. 그리고 1. 그럼 나한테 얘기하는 거 어디야? 요거잖아, 요거. 혹은 요쪽에서 이렇게 쭉 만약에 그었다면 요거하고 요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얘가 60이면 얘가 60이라는 얘기고 이만큼이 몇 도라는 얘기야? 120이라는 얘기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녀석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3분의 1이 되는 거고 원의 둘레가 2파이니까 곱하기 3분의 1 3분의 2 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됐니? 자, 우리 이거 유형 몇 번까지 있냐? 9? 10? 빨리 해야 되겠네. 봐봐. 자,
벡터의 성분이 주어졌을 때 두 벡터의 내적. 벡터의 성분이 주어지면 A 벡터의 성분이 A1, A2. B 벡터의 성분이 B1, B2라고 하자. 이랬을 때 A 벡터 내적 B 벡터를 하게 되면 얘는 A1, A2 벡터 내적 B1, B2, B1, B2 이렇게 쓸 거고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된다? A1, B1 X 성분끼리 곱하고 A2, B2 Y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시면 이게 성분을 이용한 내적이죠. 됐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계산해 달라는 건 그냥 일단 얘 먼저 계산하자. 그러면 두 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얘도 X 성분끼리 더하고 Y 성분끼리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녀석 얘를 계산하면 1,4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마이너스 1,3이라는 벡터를 내적하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2가 돼서 1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요 녀석을 계산한 거예요. 오케이? 덧셈은 그냥 얘하고 얘끼리 그냥 더하고 얘하고 얘끼리 더해서 얘를 계산하면 더하면 1 더하면 4 이렇게 되는 거고 얘랑 내적할 때는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면 이게 벡터의 성분을 이용한 내적이야. 맞지? 자, 얘도 해봅시다. 얘 먼저 계산하면 일단 얘를 계산하려면 A 벡터하고 B 벡터를 알아야 되겠네. 뭐 얘네들 더해보면 되겠지? 얘하고 얘를 그냥 통째로 더하면 즉 A 벡터 더하기 B 벡터에다가 더하기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 A 벡터가 될 거고 그 녀석이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니까 이 녀석하고 얘를 더하는 거지. 그래서 얼마? 2,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따라서 A 벡터를 구해보시면 1,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얘에서 얘를 빼보시면 2B 벡터가 될 건데 걔가 얘에서 얘를 빼면 2,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B 벡터는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니? 자, 그럼 뭐가 됐던 간에 난 A 벡터랑 2B 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결국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고 얘네들을 더해봤더니 걔가 3, 마이너스 4죠. 여기다 뭘 내적하겠다고? A 벡터 1, 마이너스 2 얘를 내적하겠다고. 그러면 곱하기 3 곱하기 8 더하면 11 이렇게 연산하는 게 가능. 됐니? 자, 밑에 있는 거 하나 풀어봐봐. 이건 내적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밑에 있는 거 풀어보세요, 지금.
다 풀었지? 자, 넘어갑시다. 6번. 6번. 평면 벡터의 내적. 자. 땡큐. 봐봐. 평면 벡터의 내적. 봐봐. 우리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녀석이 나오면, 뭐 해봐야 된다고? 제곱해 보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내가 얘를, 뭐, x라고 두고 내가 제곱을 해본다면, 결국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제곱하는 거니까, x의 제곱이 될 거고, 얘를 내가 제곱한다는 건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얘는 그냥 4 a 벡터의 제곱 더하기 얘도 b 벡터의 제곱 더하기 얘는 4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어 내가. 맞아요? 근데 얘가 3이고 얘가 얼마라고? 2라고. 그러면 9, 4, 36 더하기 4 더하기 4 A 벡터의 내적 B 벡터가 되는 거고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다시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6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니? 그럼 얘가 2분의 1인 거고 얘가 3 얘가 2니까 이렇게 사라지겠지? 결국 전체를 계산하면 40 더하기 12가 될 거고 걔가 52야. 즉 x의 제곱이 52니까 x는 루트 52가 될 거고 얘가 2 루트 13인데 얘가 내가 구하려고 했던 x값이죠. 그지? 그래서 우리는 2 루트 13이라고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신호를 주는 거야. 어떤 벡터가 어떤 합벡터나 차벡터가 있는데 걔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야, 나 좀 제곱 좀 해줄래? 제곱 좀 해봐. 그러면 계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야. 맞지? 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이런 녀석이 있었으니까 제곱해보자고. 그러면 A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4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되는 거고 더하기 4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걔가 얼마? 걔가 4 얘가 2라고 했고 얘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얘가 일단 4니까 이렇게 날려버리고 이 녀석은 내가 정리를 해봤더니 마이너스 4에다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60 더하기 4B 벡터의 제곱인데 걔가 0인 거지 이렇게. 얘가 2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사라지고 그럼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4 B 벡터의 크기로 묶어내면 B 벡터의 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B 벡터는 0일 리가 없으니까 0 벡터랑 내적하면 그냥 0이잖아. 그지? 이게 없으니까 B 벡터가 얼마다? B 벡터의 크기는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겠지. 이렇게. 됐니?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시죠.
그래서 모든 걸 이제 다 배운 데까지 다 풀어갖고 오셔야 돼, 석영아. 알았지? 모든 교재. 내가 프린트는 검사 안 하겠다고. 알았지? 프린트는 검사 안 하겠다고. 하지만 마플 교과서 새 거는 검사하겠다고. 알았지? 너희 수업 2시까지인가? 나 왜 자꾸 2시 반까지 생각하고 있지? 자, 이거 풀고 끝내자. 봐봐. 그래서, 여유 많네? 그래서 푸는 시간을 준 거야. 봐봐. 얘랑 얘를 내적하겠대. 뭐? 요 녀석이랑, 이게 평일이랑 이게 보통 때랑 수업 시간대가 30분이 달라갖고, 그지, 금요일이. 자, 얘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정삼각형의 높이가 될 거고, 맞지? 그러면 몇 도야? 길이가 얼마야? 2분의 3 곱하기 4잖아. 2루트 3? 그럼 얘가 2루트 3이고, 얘가 2루트 3이니까, 얘를 하면, 2루트 3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코사인인데, 요 녀석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보내겠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얘가 정삼각형이었으니까 얘가 원래 30도였을 거야. 그럼 이렇게 연장선이 있다면 얘도 30도일 거고 얘도 30도니까 두 벡터가 만나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은 120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니?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있냐? 너희 숙제로 내주면 풀어볼 수 있는 것들인가? 해주세요. 요거 하나만 하면 다 푸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봐봐. 자, 봐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벡터랑 원 위에 또는 내부에 있는 점인가? 둘레 내부에 있는 점인데 이 벡터랑 해서 내적의 크기가 최대 또는 최소였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 위에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얘를 그대로 이렇게 쭉 내려버리면 결국 이거 곱하기 코사인이 딱 요 녀석의 길이야. 맞잖아. 내가 하려는 건 내가 만약에 이 녀석의 벡터였다면 이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내가 이 녀석의 종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결국 이거 곱하기 코사인이야. 맞잖아. 길이 표현. 이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이만큼. 직각삼각형이니까. 맞지? 그러면 결국 최대가 된다는 건 이런 느낌 아니야? 이 원 중에 수소의 반을 딱 내렸을 때 이 수소의 발이 여기 딱 왔을 때 이 녀석의 길이가 제일 길게 만드는 벡터. 그러니까 여기 지름이 이렇게 있을 거고 지름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결국 요 벡터로 가는 요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딱 여기서부터 요만큼인 거니까 결국 최대가 되는 건 이거 곱하기 이거겠지. 결국 최대가 되는 건 지름의 이쪽 끝에 있는 요거고 그럼 최소가 되는 건 요거일 때겠지. 그랬을 때 나한테 뭘 물었어? 최대값하고 최소값?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니? 3,4니까 여기에 x좌표는 5고 여기에 x좌표는 1인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얘가 5,4일 때는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이만큼의 길이는 3이 되는 거니까 이거 내적 이거를 하면 12. 요 녀석이랑 하면 요거 곱하기 코사인 하면 요만큼의 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1 곱하기 3 그게 최소. 답은 15. 이렇게 구하고 끝내시면 되죠.
자, 숙제는 그래서 끝까지. 얘만 알면 그 뒤에 있는 문제도 풀 수 있어. 여기까지 합시다.